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세관 이사고요. 오늘도 장이 좀 오후에 약간 밀리면서 부진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되게 좋았죠. 근데 코스피가 좀 부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그건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오늘 좀 빠르게 보고서들, 오늘 좀 종목 보고서들도 있는데 일단 모비라이 있죠. 그 인텔이 인수한 자율주행 칩 차량용 그 1등 기업인데 거기가 오늘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조선주 요즘에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실적 전망 아니면 올해 수주 목표가 좀 낮아가지고 좀 약간 이제 시장이 실망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태형건설 관련해서 금융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좀 제한적이다. 그다음 한국콜마 목표 주가 올렸고요. 삼성전자, 한국전자금융 다 목표 주가를 올렸고 삼성전기도 올렸고요. 삼성엔지니어링, VT, BCNC 또 대덕전자 여기 자료가 좀 나와 있고 IRA 다시 보기 1월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 작년에 반도체 가장 잘 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죠. 김영건 연구원님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건 모비라이 쇼크인데 모비라이가 차량용 반도체 회사예요, 한마디로. 근데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치를 그냥 반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작년 비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 칩을 너무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 칩이 없어가지고 과다하게 재고를 확보해놨거든요. 근데 요새 차가 좀 많이 안 팔리잖아요, 예전처럼. 근데 일단 이게 좀 과잉 공급이 됐다. 그래서 출하량이 이렇게 되면 줄 수밖에 없죠. 저기 고객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주문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1년 전에 그랬거든요. 1년 반 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칩을 안 사려고 했어요, 고객사들이. 남아 도니까. 그래서 반도체 가격 막 폭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때.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반도체 살아났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막 이게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게 1등 기업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재고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비라이는 사실 1등이거든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 칩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 정도면 아날로그 반도체나 MCU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들이죠. 이런 것들 업체들은 시장도 파편화돼 있고 성능 격차도 크진 않거든요. 그럼 여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야 재고 조정을 겪는 거지 반도체 섹터 전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AI랑 자율주행하고 메모리 이쪽은 각각 나눠봐야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 전체 반도체에서. 그래서 일단 PC 스마트폰 서버 시장은 이제 재고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때 1, 2년 전에 이미 겪었어요, 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인텔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AI 인프라 작년부터 투자 시작됐는데 이제 한 1년 지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직도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한참 저도 작년에 하반기에 자율주행 쪽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들도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넥스트 칩이라든가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 이 세 개가 대표적인데 여기가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게 주가들이 워낙 좋았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신규 투자는 이제 절대적으로 좀 말렸고 근데 조금 보릿고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여기서 모비라이가 뭐라고 했냐면 올해 4분기 정도엔 정상화된다. 그럼 주가는 올해 아마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에는 또 그걸 미리 이제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주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율주행 칩도 약간 소강 상태 들어갈 가능성 좀 염두를 해두세요.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런 거 염두해 줘야죠.
뭐 그래서 오히려 좀 비싸졌던 주가가 흔들린다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고객들의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 조정 좀 필요하다. 한 2, 3분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이 모빌아이 주요 고객사가 폭스바겐이나 이런 쪽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약간의 노이즈는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과도하게 올랐던 그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왜 빠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여기서 어떤 액션 취할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약간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조선, HD 현대조선그룹 실적 전망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주가 좀 부진했는데, 수주가 줄면 성과가 떨어질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수주를 많이 채워놨어요. 그래서 여전히 공급이 적고 그 성과 유지되지 않겠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알 수가 있나요? 뭐 성과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아마 수주 하나 따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2조짜리 해양 플랜트 수주 따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수주가 목표치를 낮췄지만 아직 뭐 수주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올해는 분명히 실적은 좋아지고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는 오히려 늘어나고, 암모니아 선박, 메탄올 선박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선박 가격은 20%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너무 아직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거는 1, 2월은 지나야 노이즈가 해소가 되겠죠. 근데 조선주도 그래서 오를 때는 절대적으로 관망하시고, 급락이 또 나오면 오히려 기회고요. 뭐 작년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조선주는 안 좋다 싶을 때 적절히 분산 투자, 좋아서 막 오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 관망하거나, 아니면 너무 좋으면 좀 일부 덜어내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었는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이즈는 생겨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되, 뭐 성과만 잘 유지된다면 뭐 일단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려보다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좀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우려에 따른 하락은 좀 매수 기회 아니겠냐. 근데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주 급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인 흐름을 천천히 보시면서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좀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좀 대비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은 도망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태형건설 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은행권이 한 4,800억, 보험이 1,140억, 증권이 407억이니까 그 다음에 주택보증공사 보증 포함한다면 규모는 더 작을 것 같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제외하고 은행은 이제 여기 이 증권사가 보고서 쓰는 모든 은행 다 포함이 돼 있고, 보험은 현대해상, 증권은 한국금융지주가 노출도가 좀 크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편이다, 노출이. 태형건설 비중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은행은 전체 자산 대비로는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되고 손실 다 극단적으로 가정해도 2%대 연간 이익에 영향은 거의 없다. 근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고요.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금융지주가 조금 위험도가 있죠. 1,0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 근데 한국금융지주 유동성 지원 펀드가 태형건설 소유의 골프장을 담보로 이미 확보해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메리츠금융지주도 보유한 건들이 이미 보증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분양이 끝났거나. 그래서 금융주에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니까, 뭐 은행, 증권, 보험 좀 불안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넘어가서 한국콜만 지난 3분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한번 제가 실적 보여드렸죠.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한번 주가가 확 빠졌는데, 그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SAP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구매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전사적 자원 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회사마다 다 소프트웨어로 교체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아마 고치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하면서 뭐 주문이 약간 이제 지연되고 뭐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문이 이연돼 버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3분기. 근데 이건 일회성이에요.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그게 제거가 됐어요. 화장품 ODM 자체는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죠. 일시적 요인은 제거됐다. 현재 PER 12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케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선케어 쪽이 많이 이제, 저는 매일 바르거든요. 저도 이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외출하기 전에 그냥 바릅니다. 예,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근데 선케어를 이제 발라야 되는 건 자외선 때문이죠. 자기 피부 건강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선케어는 이제 강자 중에 하나가 여기 한국콜마죠. 거기랑 이제 인그루드래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런 내용이고,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 유지는 했고요. 전통 레거시가 전통 옛날 반도체죠. 그래서 AI용 말고 예전에 이제 범용 반도체인데 여기도 가격이 돌았습니다. 삼성은 이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돌면 삼성도 좋아지고 4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영업이익은 34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 일부 품목 품질 테스트 아마 엔비디아 쪽인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급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HBM3 차세대 버전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HBM 이익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79,000원 이하는 주가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딱 허리예요, 허리. 중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싸진 않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금융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그 작년에 기억나세요? 이것도 한번 아주 깊게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되게 독특한 기업이죠. 우리 은행 가면 ATM기 있잖아요. 현금 인출기. 그거 관리해주는 업체죠. 그 다음 저기 CD벤이라 그래가지고 그 CU 편의점 가면 그 현금 인출기 있죠. 그거 관리하고 수수료 수취하고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관리하려면 누가 관리하죠? 이제 인력들이 관리를 하죠. 그 근처에 이제 그 상주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관리 인력들이 무인 주차장 사업도 하잖아요. 무인 주차장이 그 라인에 걸쳐 있으면 같이 해줘요 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무인 주차장, 또 무인 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기 넣어버릴 수도 있고, 영상 보안, 현금수. 그러니까 다 인건비를 이중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사이트에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인 주차장이 지금 가장 커요, 성장률이. 그래서 앞으로 이익은 대부분 무인 주차장에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출이 대부분 끝나가지고 감가상각이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비용은 줄겠죠. 근데 무인 주차장 매출은 이렇게 점프합니다. 20년에 360억에서 올해 1200억까지 최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그러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4분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매출이 점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연평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 4년 동안 33%. 그럼 PER이 13배면 비싼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30% 이상이 성장을 하면 적어도 PER 20배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유지가 되겠냐 이거죠. 시장에서는 그거 가능해? 이제 이런 의심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안 가요. 되게 답답한 거죠. 네, 성장성 관점에서. 근데 저는 아마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여행 가시면서 그거 안 느끼셨어요? 저기 뭐 교토나 이런 데 보시면, 저도 이제 일본 여행 가면서 한번 예전에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걸어 다닐 때마다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인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공간에다가 무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은 차가 다 작죠. 우리는 한국은 큰 차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경차 천국이죠. 그래서 정말 컴팩트한 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좁은 공간에 무인 주차장을 해요. 거기에 그 상주하는 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무인입니다. 다 무인.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거기 파킹하고 돈 지불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원래 일본은 되게 좀 미니멀라이즈를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집도 되게 적은 편이고 차도 작고 주차장도 작아요. 근데 일본 그거 보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떠오른 기업이, 야, 한국전자금융 괜찮겠는데? 이제 그 생각은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도 주차장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도 점점 무인 주차장
요새 보면 거의 많이 생기고 있죠. 일본보단 좀 크죠, 우리는. 근데 점점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그래서 그거 선도 업체 중에 하나가 한국전자금융이니까, 이건 약간 이제 생활 속에 여행하다 좀 떠올리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한국도 저렇게 될까? 예, 약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괜찮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실적이 또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기 목표 주가 올렸고, 스마트폰 좋아지는 거 아시죠? 중국 쪽. 그래서 스마트폰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MLCC 좋아질 것 같고, 예, 그리고 1분기 전으로 또 신제품들 나오니까 중국에서. 다만 이제 이건 좀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 다음은 PC래요. PC는 아직 재고 비축 안 했는데 언젠가 하겠죠. 근데 윈도우 12가 올해 9월, 10월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MLCC 매출의 20%, 플립칩 BGA 매출의 50%가 PC 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끝나면 PC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또 온 디바이스 AI 출시가 되고 1월 17일 날 이제 삼성에서 공개를 할 텐데, 거기에도 기판들 들어가고, 그죠? 예, PC나 스마트폰 쪽에 또 그런 걸 AI 기능을 활용하려면 정말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MLCC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삼성이 올해 투자 많이 할 거라고 하이난 연구원님이 많이 적어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전기를 꼽아주셨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괜찮은 모멘텀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15만 원 이상은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 좀 하락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그냥 보유 구간 계속 보시면 좋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요즘에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유지했고, 아마 4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 충족한다고 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삼성전자 이제 저기 반도체 공장 있죠. 그거 지난해 4분기에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그게 원가만 투입되고 정산을 아직 못했나 봐요. 근데 그걸 얼마나 반영하냐, 올라간 그 부분을 실적에,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실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어쨌든 역성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화공 매출, 이제 플랜트라 그러죠. 예, 화학 공장 건설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요거 매출의 32%를 책임져 멕시코, 여기가 DABNR이 올해 2월부로 이제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실적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아마 실적은 좀 둔화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존에 확보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올해도 수주 목표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올해 또 상반기에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수주가 잘 된다면 내년에는 또 그 물량들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중동 쪽에서 수주가 잘 나오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거예요. 지난해에는 좀 실망스러웠죠. 생각보다 수주가 이렇게 이연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 좀 안 좋은데, 지금은 공포에 맞설 구간이라 보고요.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모멘텀이 안 보여요. 당장은. 예. 또 중동 막 요새 전쟁 리스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국내 부동산하고 상관이 없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급락은 기회가 되겠지만 바로 가긴 좀 쉽지 않다는 거,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VT가 어제 난리가 났었죠. 악성 루머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재무제표 예전에 적정 의견도 받았고, 올해 상반기도 문제가 없었대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리들샷 워낙 잘 팔리니까. 일본에서 뭐 대박 났죠. 이게 한국에 들어온 다이소에 물건이 없어요.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올리브영 온라인. 예. 그래서 국내 매출도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빠져가지고 이제 PR도 낮아졌는데,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악성루머 맞나? 진짜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회계 이슈 터지면 상장 폐지당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3월에 회사가 진짜 감사보고서 발표해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결산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분들은 일단 팔아놓고 기다리는 거고,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회사 말을 믿고, 사실 회사에서 문제 없다면 이게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버틸 거면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얘기한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감사 보고서도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다만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만 보시고, 다만 이렇게 리들샷이 본업에서 잘 팔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3월에 감사 보고서 나와야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관망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그게 만약에 해소되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양순수 연구님은 이제 BCNC 기억나세요? 시각 공정에 쓰이는 그 쿼츠, 합성 천연 쿼츠는 아마 원익 QNC로 알려져 있고, 합성 쿼츠는 QD9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합성 쿼츠가 일반 쿼츠를 좀 대체한다라는 요즘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둘 다 쓰인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점진적으로 좀 대체는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곳을 석영이죠, 석영. 그 인곳을 받아가지고 쿼츠를 만드는데, 이게 시각 공정할 때 반도체 깎아내는 거죠. 반도체 필요 없는 거. 그거를 이제 장비가 깎아내거든요. 그때 웨이퍼를 받쳐주고, 그 다음 위에서 플라즈마 열을 쏘주거든요. 그럴 때 견뎌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 거보다 이제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 합성 쿼츠를 좀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이 인곳을 원래 미국의 코닝으로부터 받았는데, QD9 플러스 뭐냐면 이 인곳을 자체적으로 BCNC가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가 절감되겠죠. 예. 그래서 인곳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인곳은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니, 동그란 덩어리 있죠. 고구마처럼 생긴 거예요. 고구마. 그 안에가 가운데가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공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그다음 코닝 외주비 안 줘도 되잖아요. 비용 절감. 60%나 재료비가 줄어든대요. 그럼 이론적으로 마진이 40%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QD9 플러스 요거. 근데 요걸로 이제 앞으로 변경한다라고 그때 공시가 한번 떴던 것 같더라고요. 점진적으로 해외 고객 사양 매출, 공시였나 보고서였나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 이제 고객사들한테 통보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바꾼다. QD9을 QD9 플러스로. 예. 근데 이제 그게 바꿔서 저 고객사들이 동의를 해주면 요게 들어가면서 훨씬 좋죠. 코닝에 의존 안 해도 되니까. 예.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D램이 점점 미세화될수록 잘 견뎌야 됩니다. 합성 쿼츠는 합성 쿼츠보다, 그러니까 천연 쿼츠보다 합성 쿼츠가 불순물이 좀 적나 봐요. 파티클 오염도가 좀 적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각 시장 내에서 5% 정도 비중밖에 안 되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원익 QNC 안 좋은 거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각각 다 써요. 예, 신제품 나왔다고 그게 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수요일 날도 그 한번 라이브 때 상담해 드렸는데,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원익 QNC도 갖고 있고 BCNC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예, 그게 리스크를 오히려 줄이는 게, 내가 아니면 아예 둘 다 하지 말든가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가기보다는 둘 다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BCNC의 침투율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차라리 둘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차세대 포커스링, 요건 이제 낸드 시각 공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막 단수 올라가니까 막 엄청 환경이 가혹한데, 기존에 SIC 소재 썼죠. SIC 쓰는 데가 어디예요? TCK나 어디죠? 하나머티리얼즈, 예, 뭐 이런 데죠. KNJ. 예. 근데 이거를 또 대체하는 게 바로 이름이 CD9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만들었고 이제 테스트 중에, 이거 아직 납품은 아닌 것 같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소재 자체가. 그래서 올해 중에 아마 매출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CNC랑 뭐 예를 들면 KNG를 같이 사는 거죠. 그게 더 좋아요, 사실. 그게 100% 대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BCNC가 매력이 있는 건 실적이나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올해는. 네, 내년에 좋아지고요. 증설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합성 쿼츠가 보면 수명도 길고, 마이크로 버블 요겁니다. 버블이 저 기폭 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성 쿼츠는 없죠. 없어요. 근데 이 석영을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QD9과 QD9 플러스 요게 더 좋죠. 요게 이제 내재 완고, 유해가스도 없고, 그 다음에 SIC 요거를 CD9으로 대체, 내구성 좋고 오염도 낮고 수명 증가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객사가 이걸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함부로 안 바꿉니다.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되게 생각보다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면 같이 투자하는 게 나은 거죠. 예. 기존 제품 회사랑 요 회사랑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건 저는 트렌드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환경이 점점 가혹해집니다. 예. 장비도 많이 써야 돼요. 장비 교체 수요가 많을 거예요. 기존 새로운 장비 쓰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게.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가치는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온다면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대덕전자는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예, 4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 같고, 뭐 일단 모바일 수요 회복으로 MCP 이제 낸드랑 DRAM을 쌓는 칩이죠. 이렇게 햄버거처럼. 그다음에 DDR5 전환도 긍정, DDR 비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 PCB 쪽에서 플립칩 비즈의 성장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회사는 전장 쪽이 많아요. 자동차 쪽에. 근데 지금 모빌아이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AI용은 아니에요. 예, 그쪽은 아직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쪽입니다. 저 플립칩 BJ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이 회사는 2만원 오면은 좋은 기회였어요. 진짜 그죠? 2만원 오면 거기 바닥 찍고 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또 막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꼭 2만원은 아니더라도 2만원 초반 뭐 혹시라도 어느 정도 온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자리고, 그래서 오를 때 쫓아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되, 예, 추격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RA 다시 보기인데, 배터리 핵심 광물, 이거 IRA 법안 아시죠? 그래서 뭐 배터리 광물하고 부품은 이제 보조금 중국 거 쓰면 안 돼요.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양극재, 음극재는 부품이 아니라 광물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 기업의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이 가공을 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는 굳이 북미에 안 가도 돼요.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점이고, 그 다음 미국에서는 중국 거 쓰면 보조금 안 준다. 그래서 올해부터 보조금 탈락하는 미국 자동차 많아요. 미국 시장이. 예. 그리고 FEOC 우려 왜곡 집단, 중국이 포함된, 그러니까 중국의 전해액 분리막을 쓰면 보조금 또 안 줍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요. 되도록 중국 거 쓰지 말고 뭐 한국이나 일본 거 쓰란 얘기죠. 근데 거기다가 미국의 공장을 전해액이나 분리막이 지어주면 또 혜택이 또 들어가죠. 예. 그리고 25% 지분율 이상 그 중국이 투자하면 그것도 보조금 안 주고, 합작 공장 만들 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25%라도 그 밑에 있으면 중국 자본을 일부 허용은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견제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니켈 강사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 중인데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또 유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되면.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비자본이 좀 일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여기 닝보리친 여기랑 좀 일부 있어서 요건 조금 부담이고, 지분 관계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어느 정도. 근데 포스코는 돈이 많으니까 뭐 잘 정리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다음 한국의 이제 고순도 니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CNGR 이런 데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코홀딩스의 숙제는 중국의 자본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할 거냐,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 포스코가 지분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숙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LS가 그래서 괜찮은 거죠. 지분 관계가 없어요, 중국하고. 여기도 써 있죠. 고려아연 및 LS의 가치는 부각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들이 요새 뭐 주가가 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가랑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고려아연과 LS가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핵심 광물 203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 수요 충족은 어렵다. 근데 지금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의 공급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엄청 커요. 이걸 갖고 있는데 중국 거 안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 대신. 그리고 부품은 뭐죠? 바인더, 전해액, 분리막.
이건 생산 능력 확보가 쉽고 이들은 이제 배터리 부품으로 들어가서 중국 거 이제 올해부터 쓰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중은. 그래서 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제 LG 같은 경우는 중국 거 쓰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보증 못 받습니다. 네, 분리막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국의 분리막 1위 회사가 미국에 증설하는 거 아마 취소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북남미 및 FTA 체결 후 한국 재련소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 또 LS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그 부품 관련해서는 전해, 분리막, 바인더 만드는 회사는 그 한솔케미칼 아시죠? 자회사가 그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회사들이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1월은 AI 프로세서의 성장 모멘텀을 가능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빅테크 회사들의 비중이 한 50%에 육박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네. 엔비디아 외의 업체들도 GPU 신제품이 출시가 될 텐데 스마트폰 수요 전망치 소폭 올렸고요. 수요 초과율도 일부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 미디어텍 여기가 주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 주거든요. 설계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지금 월 매출 상승세 이어지고 또 서버용 부품사 에이스피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서버나 모바일이나. 근데 공급 증가는 늘지 않는 거죠. 공급은 신중한 거고. 설비 투자 크게 늘리지 않고 HBM 같은 건 늘리겠지만. 예, 근데 낸드는 조금 더 시간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D램과 낸드 최근에 12월 달 계약 가격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아까 그 전통 메모리는 삼성전자가 더 비중이 큽니다. HBM 매출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마저도 올해는 삼성이 HBM 늘리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재 좀 보자. 소재 부품. 이걸 좀 보자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올렸고 소재 쪽에서 한솔케미칼과 솔브레인 여기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줬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매수로는 한화 있었습니다. 한화가 최재욱 상무님하고 안우성 상무 두 사람이 내부자 매수를 좀 했습니다. 한화. 그 다음에 전자공시로는 STX 중공업 아시죠? 여기가 엔진 회사입니다. 선박. 네, 선박 엔진 공급이 좀 있었다는 거. 두 가지 좀 내용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서 한번 시장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는 일단은 빠졌고요. 오후에 좀 밀려버려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도차가 있죠.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부러지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니까 기관이 다 팔아버립니다. 기관 매도. 여기 보면 연기금까지 팔아버렸어요. 오늘 한마디로 기관이 물량 던져버려가지고 주식시장이 못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많이 샀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분위기를 좀 갈랐다. 그리고 오늘 AI 관련주들이 강했던 이유가 그 미국의 그 GPT 있죠. 챗 GPT 여기가 앱스토어 같이 애플에 GPT 스토어로 이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 몇 분 계셨죠 예전에.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좋았어요. 빛을 좀 냈고 지능형 로봇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랜만에 근데 티로보틱스 오늘 좀 좋았네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때 누가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21%. CXL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오셈이 15% 올랐고요. 엑시콘 오픈엣지도 어제 급락했다 오늘은 좀 살아났고 그리고 항공주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한진칼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좀 반등해줬고 메타버스 관련주 오랜만에 좋았네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일부 좋았습니다. 반등을 조금 해줬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한 거. 오늘은 특히 포스코 그룹주가 좀 좋았고요. 에코프로도 정말 오랜만에 한 3% 가까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후에 2차전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의료 AI 오늘은 한마디로 AI는 좋았어요. AI 쪽은 좋았고 2차전지 AI 여기가 같이 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한 13%. 그러니까 2차전지가 정말 못 갔잖아요. 근데 오후에 이게 또 돌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웹툰주 좀 괜찮았고 엔터도 좋았어요. 예. 하이브가 4%, SM이 4%, YG만 참 못 갑니다. 예, YG는 뭐 계속 좀 실망스러운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3상 굉장히 좋은 분위기. 하이브, SM, JYP는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 BM이 가다 보니까 2차 전지, 그 필 에너지도 한번 그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삼성 SDI 밸류체인, 삼성이 투자한다?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오늘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 퀀텀스케이프가 48%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 에너지가 오늘 한 20%나 주가가 급등했는데, 저도 근데 너무 저렇게 또 가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때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요새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좋으면 그냥 막 날아가 버리고, 안 좋으면 폭 나가고. MLCC도 오늘 아무래도 2차전지 좀 오르다 보니까 좀 좋았고요. 삼성전기는 좀 빠졌습니다. 골프 관련주도 약간의 반등. 근데 뭐 정작 골프전은 오르진 못했네요. 네, 그랬고, 반면 오늘은 해운주가 급락했어요. 네, 해운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대한해운이 다시금, 대한해운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HMM만 잘 버텼던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부진했습니다. 바이오도 오늘까지는 부진했어요. 최근 며칠 아주 좋았는데 어제부터 좀 밀리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그 신약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는데 그거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올해 주도주 후보군으로는 뭐 가장 또 많이 화제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조선은 일단 이 목표에 대한 좀 약간의 실망감, 이걸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합니다.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빠지면서 정유주도 좀 약했고, 은행업종도 아직 뭐 태형건설 리스크 크진 않지만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온디바이스 AI는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텔레치스가 있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 쪽 있잖아요. 예, 거기가 조금 안 좋았고, 그냥 건설주들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쪽, 방송 쪽에서 요즘에 SBS가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주가가. 근데 되도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줄이자는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는 좀 제가 잘못 봤죠. 잘못 봤다기보다는 이제 SBS 시즌제 들어가고 드라마 같이 좋을 것 같아서 보고서도 괜찮았고 내용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끝도 없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저평가돼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주가가 드라마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럴 때 이용해서. 예. 혹시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일단 한번 끊어놓고 펀더멘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도 올해 눈여겨볼 섹터지만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하나시스템도 그렇고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2차전지 셀은 또 부진했네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는 좋았는데 셀은 좀 부진했고, 반도체도 약간 부진했고, 자율주행은 잘 버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죠? 여기 뭐 근데 보면 넥스트 칩 대표 회사들은 다 빠지긴 했어요. 예. 아무 영향 받겠죠. 근데 넥스트 칩도 그렇고 주가들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동안. 근데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이제 기회를 이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와요. 근데 그거를 뭐 오늘 해라 이게 아니라 좀 며칠 빠지겠죠. 항상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요. 진짜 오를 때 흥분하지 말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또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대부분 좀 부진했고, 코스닥이 좋았는데 2차전지 엔터가 이끌었고 거기에 AI가 급등했고, 반면에 자동차 조선 여전히 부진하고 전쟁 관련주 빠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오늘 좀 좋았고요. 2차전지 일부 작년 7월에 좋았던 기업들 있죠. 그쪽이 오늘 주도했고,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빠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올랐었고요. 엔터즈 좋았고, 그리고 여기 두산 로보틱스는 너무 많이 올랐죠. 조심해야죠. HLB 오히려 올랐고, 한진칼 급등, 현대오토에버도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쪽이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올랐고, JYP 반등해줬고, 하나 시스템 쉬어갔고요. 레인보우는 또 대반등 나왔고, FNF도 참 부진한 것 같아요. 예, 참 중국 실적 우려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끝이 없네요 진짜. 저렇게까지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진하고, 리노공업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리노공업 이제 온디바이스 AI 뭐 가장 모멘텀 큰 기업 중에 하나죠.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태양건설 리스크가 아직은 조금 있다 보니까 예,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CJ가 올랐고, 방산조 쉬어갔습니다. 한정기술 모처럼 원전조 괜찮았고요. SM 좋았고, 롯데쇼핑은 롯데건설 리스크일까요? 글쎄요. 예. 아무튼 안 좋습니다. 롯데건설이 다음 타자로 지목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선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좀 요즘에 부진했다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TSMC의 디본딩 장비라고, 캐리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웨이퍼에다가 이제 증착, 그러니까 그 후공정 패키징 할 때 그거 이제 그 캐리어 위에다 이렇게 웨이퍼에다 놓긴 하거든요. 그걸 떼는 장비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디본딩 장비, 그거를 TSMC에 납품했다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움직였던 것 같고, WCP가 이제 무상증자 결정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좀 많이 빠졌고요. 롯데정밀도 아무래도 롯데그룹이다 보니까 제일 알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또 이거 자금 지원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루엠 좀 빠졌고, 녹십자도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없다 보니까, 근데 그 FDA 승인 받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리스크는 해소됐으니까 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가스 잘 버텼고, 롯데그룹은 다 안 좋네요 진짜.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요. 전 또 빨리 함께 배우기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뭐 정말 기분 좋은 종목도 있었을 거고, 근데 대부분 이번 주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아마 좀 힘드셨을 텐데 기운들 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